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노바티스가 투자한 항체치료 게임 체인지로 기대되는 파맵신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마이너스 70% 이상 빠졌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의 단기순이가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가 이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 둘 다 수치가 없다는 말은 펀더멘탈이 좀 안 좋다는 소리죠.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주주연항에서는 유진선 대표 외 5인이 9.74니까 지배 구조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운영사비를 보유하는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에셋이 물량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설립해서 2018년도에 기술 특례로 들어왔고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 인간항체 개발 기술과 이중항체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거의 없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적자인데요. 보통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R&D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매출 만드는 어떤 구조가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으로 잡혀는 부분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파맵시는 연구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로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걸로 좀 커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공모자금과 2019년도 대규모 1000억대의 전환사채 이 당시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2018년, 2019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도 좀 좋았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어떤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 상한을 대비하기 유상증자 최근에 600억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동금융자산하고 현금성 자산, 장기금융자산들은 이 전환사채 상한 관련되는 부분과 임상하는 데 드는 비용들, 향후 비용들을 뭐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플러스 상태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이제 안 들어오고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의 조달을 재무적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이 좀 높은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죠. 2018년도에 기술 성장으로 들어왔고 2019년도 5월달에 대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 거의 1000억대니까요. 전환 청구 기간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5월달부터 2023년 4월달까지인데 거의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없고 전환 가액이 처음에 6만원대인데 그만큼 이제 파맵신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뒤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계속 이제 리픽싱 조항을 해서 2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 풋옵션 형태로 해서 올해 5월달에 이제 조기상환 청구가 되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조기상환 청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주가를 좀 눌렀던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오버행 이슈라든지 좀 유상증자로 이 부분을 커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이제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들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갖춰져 있죠. 그래서 유지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부터 외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서 2008년도가 사실 이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저부터 이제 외부의 어떤 조달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뭐 캐팅행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미국 제일 유명한 이제 스크립스 연구소, 여기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사실은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는데 국내에 가겠다 해서 이제 LG생명과학에 들어와서 항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뒤에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스피노프에서 파맵신에 들어오거든요. 파맵신을 이제 창립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직원들의 이제 스탁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만원대에서 2만원 초반원대 물량이 또 한 30만 주 정도 있네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2013년도, 14년도 이제 감사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카드소스, 노바티스가 들어오거든요. 녹십자. 그 뒤에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카드소스만 있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사라지는데요. 자, 노바티스는 이제 국내에 비상장 단계에 이제 바이오텍 어떤 투자를 알아보다가 이제 이 파맵신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LG생명각에 있을 때 노바티스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창업을 차라리 해라. 그럼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오비메드 쪽,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투자 자문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펀드가 이제 카트서스 아시아, 여기에서 이제 투자도 또 받아서 최대 주주였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제 상장 후에 락업 기간이 끝나서 올해 이제 4월달 이후부터는 물량들을 본격적으로 줄여서 지금 거의 다 줄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평균 단가가 뭐 2,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6배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남기고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선 대표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의 플랫폼이 완전 인간 항체 개발 플랫폼, 다중 항체 신약 개발, 그리고 자회사 쪽으로는 상장 후에 호주 자회사, 작년도에 미국 자회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이죠. 이 회사의 플랫폼에서 항체 개발 플랫폼, 항체를 가장 빠르게 이제 선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 1000억 개 이상의 항체의 다양성을 보유한 파아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좀 영어 어렵죠. 이 파아지라는 것 자체가요, 이 세균 쪽에 이제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증식을 못해서 세균 쪽에 뭐 붙어 있는데, 이 파지에다가 인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제 항체 유전자를 바이러스 일종의 이제 파지 표면에다가 발현시켜 가지고 일종의 이제 항체 후보들 예비 물질을 저장하는 형태의 이 부분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항체를 선별해서 완전 인간 항체, 이중 표적 항체, 다중 표적 항체, 그래서 동물 모델 유해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항체를 빨리 이제 적절한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다중 표적 항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전 인간 항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항체에서 이제 이거 디그 바디라고 하고요. 자, 이중 항체에서 또 피그 바디가 있는데, 이거는 항체에다가 이제 펩타이드를 또 결합시킨 부분이고요. 다중항체는 뭐 삼중항체라고 하면 T셀 인게이지를 좀 더 넣었다. 이런 부분들도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인데 향후에 뭐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MC 309, 403, 뭐 402 기타 부분들은 전임상 단계인데 내년부터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임상 기대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올린 배심암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타니비루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단일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바스틴의 이제 불능성 재발성 뇌종양으로 미국 호주 쪽에 임상 이상, 요게 올 연말 정도의 뭐 데이터라든지 결과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용 쪽으로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랑 이 전인성 3중 음성 유방암 재발성 뇌종양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달 말에 이제 뭐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당히 이분의 어떤 결과들이 파맵신이 그동안에 임상의 어떤 속도가 좀 느리더라. 국내에서는 올림베시맙 가지고 임상 1상을 2011년도 시작해서 2013년, 2013년에 끝냈는데 이상을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에서 해라. 요래서 이제 호주 가서 이제 그 다음 임상을 하고, 여기 결과가 좋아가지고 올림베시맘 관련해서 2018년도에 미국 쪽에서 이제 희귀의약품 이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띄엄띄엄 좀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파맵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재무적인 조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압박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올림베시맘의 어떤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고요. 기존의 대표적인 부분이 아바스틴이 있죠. 로슈의 아바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의 사이람자다 있습니다. 좀 바이오주들 좀 해보신 분들은 아바스틴하고 이제 사이람자 들으면 HLB의 그 리보세라님이 경쟁 상대죠. 그러니까 이 올림베시맘이 기전 자체로 보면 리보세라님, 아바스틴, 사이람자 똑같습니다. 요거 신생혈관 생성 억제 기전이거든요.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산소나 영양분들을 그 혈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이런 이제 신생혈관 생성 그러니까 요걸 유도하는 부분들을 뿌려주면 요게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수용체에 해서
암세포 쪽으로 땡겨가는 건데, 요게 이제 암세포 쪽에서 나오는 리간드입니다. 요게 이제 수용체에 붙으면 되는데,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베제프 A, 그러니까 리간드 쪽에 이제 타켓을 하는 거고요. 이 사이람자라든지 리보세나님 같은 경우에는 요 베제프 R2,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건 혈관 쪽에 있는 수용체를 타켓을 하는 거고, 리보세라님은 요걸 하는데 요 안쪽에 저분자 화합물 형태로 요 이제 전달 기전들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간드가 아니라 베제프 R2 수용체에 작용하고요. 경쟁 약물보다 이제 독성이 낮는 것은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화 항체거든요. 완전 인간 항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바스틴보다 좀 낮기 때문에, 아바스틴이 블록버스터잖아요. 한 8조, 7조 정도 나오니까 2004년도에 나왔는데, 이 아바스틴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치료제로 사실은 올림베시맘이 개발할 때 좀 기대가 되었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2011년도에 최초로 항체 신약으로는 임상에 들어갔던 아주 뭐 상징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머크에 키트루다까지 병용해서, 키트루다가 좀 안 되는 삼중 음성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 요게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어떤 그 질환이라 보시면 되는데, 유방암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 결과를 병용 쪽으로도 나오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 이 뇌종양, 보통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전을 가지고 그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사이람자 같은 경우는 위암을 이제 타켓으로 하는데, 파맵신엔 올림베시만 가지고 교모세포종을 그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그 뇌종양 일종인데, 아바스틴도 이 부분을 하는데, 아바스틴을 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 표적강암제로 아바스틴을 하는데, 요쪽에 이제 뭐 그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나오는데, 크게 이렇게 효과는 없지만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맵신이 이 교모세포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종양 중에 세 번째로 많은 한 10%, 그 중에서 이 교모세포종은 가장 악성입니다. 예후가 굉장히 좀 안 좋고요. 전이라든지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나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OS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을 느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바스틴 이후에 이제 음이너드 치료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아바스틴도 사실은 OS를 늘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PFS, 무진행 이제 생존 기간, 이걸 이제 좀 늘려줬다 하면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타켓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바스틴은 이제 인간항체고, 여기는 완전 인간항체니까 부작용이 좀 줄고요. 그 작용이, 여기는 이제 리간드를 때린다고 하면, 리간드를 때린다고 하면 여기는 수용체를 때리죠. 수용체를 때리는 게, 여기도 수용체를 때리죠. 사이람자도. 리보세라님도 요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신호저해를 리간드 A, C, D를 다 때릴 수 있는데, 아바스틴은 A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어떤 아바스틴이 대장암, 신세포암, 비소세포암, 뇌종양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근데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요 뇌종양 쪽에는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베시맘이 이쪽에서 이제 결과를 좀 준다면 나머지 인디케이션, 적응증 확장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이 부작용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더라, 이런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베시맘 관련되는 부분이 국내에서 단독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독 2회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내부종의 완화라든지 종양 감소, 그러면서 2018년도에 3월 달인가요? 미국에서는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상만 하면 승인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독 이상 관련되는 부분 201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4분기 정도면 이 결과 정도가 지금 이제 아바스틴에 불응하는 재발성,
그러니까 아바스틴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서 재발이 된 교모세포종 환자로 미국 호주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머크가 관심이 많아서 병용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참 용어 좀 어려운데요. 자, 3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은 뭔가 반응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허투 요런 세 개 모두 음성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수용체를 기반으로 타켓으로 치료제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5년 생존율은 떨어져요. 기존의 90%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TMBC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로슈하고 이제 이뮤노미닉스의 약이 있는데 이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언맷 니즈가 높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머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파트너로 지금 파맵신의 올림베시맘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초에 이 계약을 다시 좀 했죠. 이상까지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무료로 이제 키트루다를 주면서 이런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간 결과가 임상 이상을 진행할 만큼 안정성이나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상을 그 8월 30일에 36명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키트루다 병행 관련된.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기존의 부분, 그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 이제 글로벌 임상 진행하니까 이 R&D의 어떤 가치가 그동안에 좀 더뎠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R&D의 어떤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이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맵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예. 그 2019년도에 이제 뭐 고점들을 치고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예. 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도에 이제 뭐 코로나 때 주가 수준이 거의 이제 뭐 6,000원대까지, 그러면 이전에 어떤 고가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80% 정도 빠졌죠. 그러면서 한 2배 이상 정도 올라왔다가 자, 무상증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작년에 어떤 흐름에서 다시 또 빠져서 최근에 계속 이제 빠졌다가 지금 이제 또 단기 반등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지금 없고요. 기관들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개인들만 조금 관심을 가는데, 자,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뭐 만원대 이하 정도고 시가총액이 1379억입니다. 이전에 이제 파맵신이 한 4천억대 정도, 그리고 한참 때 어떤 시총에 대비해서는 항체 치료 관련된 회사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싸죠, 사실은 주가 측면을 보면.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유중 물량들이 이제 상장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다른 기대감들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 연말이라든지 내년도에 기존의 어떤 임상되었던 단독 임상이라든지 병용 관련되는 부분 어떤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까지 기대해 본다면 상당히 뭐 주가 측면에서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R&D의 어떤 가치가 이제 기존에 압박했던 부분을 좀 눌러준다면 다시 보면 뭐 한 2만원대까지 어떤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만원대 이하 요 밑 가격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이제 가격으로 보면 좀 싼 영역에 뭐 들어가 있다, 침체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기 관점보다 이제 중기 관점에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파맵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항체 쪽에서는 제일 아마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